지금 당장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을 시민구역으로 돌리란 말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의 절규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대답은 참으로 뻔뻔하고 잔인했었죠. 미국인 거주구역 방어가 최우선입니다. 270만 현지 시민들은 포기하십시오.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또 있었을까요? 150발의 미사일이 아부다비 상공을 새까맣게 뒤덮은 절체절명의 새벽. 세계 최강이라 떵떵거리던 미국의 방공망은 그렇게 동맹국의 시민들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막의 짙은 어둠을 뚫고 지축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이 제 밥그릇 뺏길까봐 온갖 거짓말로 짓밟고 조롱하며 쫓아냈던 대한민국. 바로 우리 기술진이 피땀으로 펴려낸 기적의 무기가 마침내 밤하늘을 가르고 불을 뿜기 시작한 것이죠.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지옥 같은 방. 과연 사막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감히 대한민국을 발밑에 두려 했던 콧대 높은 펜타곤이 어떻게 한국 방산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박살이 났는지, 그 통쾌하고도 짜릿한 반전의 현장. 지금 바로 그 문이 열립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저는 아서 클레멘스입니다. 전 미 방산수출통제위원회의 중동 총괄을 지냈고 펜타곤과 국무부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은 채 재입김. 한 번이면 중동 사막의 무기 지형이 통째로 바뀐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제 인생의 32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아니 제 스스로 파놓은 오만함의 무덤에 관한 뼈저린 고백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철저하게, 아주 뼛속 깊이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무시라는 단어조차 아까울 정도였죠. 1990년대부터 제가 국무부에 발을 들인 이후 중동의 방산시장은 그야말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전용 놀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까지. 중동의 왕실과 군부가 사용하는 모든 무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미국산이어야만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부터 에이브럼스 전차까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오일머니가 고스란히 미국의 금고로 흘러들어오는 것,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제 존재 이유이자 평생의 임무였던 것이죠. 저는 그 거대한 시장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나라의 어떤 무기든 가차없이 짓밟고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냥개였습니다. 그런 제 레이더망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처음 걸려든 것은 201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정보국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자동차나 잘 만들고 반도체나 팔던 조그만 아시아의 나라가 감히 방공체계를 중동에 팔겠다고 나섰다니, 그 발상 자체가 한편의 코미디 같았거든요. 워싱턴 펜타곤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시가를 피우며 회의를 하던 중 누군가 한국의 K방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 모두가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비웃곤 했었죠. 우리 미국인들의 오만한 시선 속에서 한국은 그저 미국이 씌워주는 안보,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는 종속적인 파트너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머리 위에 있는 북쪽의 위협조차 우리 미군의 도움 없이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여겼던 나라가 감히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중동의 하늘을 지키겠다고 나서다니요. 저는 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발상 자체를 진지하게 검토할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고 맹신했습니다. 그런데 콧노래를 부르며 여유를 부리던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비상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의 최대 물주이자 우리 미국의 최고 우량, 고객인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장거리 방공 체계에 심상치 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전시회를 둘러보는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부다비의 핵심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의 방산 전시회를 비밀리에 방문하고 모래바람 날리는 시험장에서 기술 시연을 직접 참관하더니 급기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수조 원 단위의 구체적인 가격 협상까지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1급 첩보가 제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암호화된 첩보 문건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단순히 무기 하나를 파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겹겹이 쌓아올린 중동 무기 시장의 독점 체제에 거대한 균열이 가는 댐의 구멍 같은 치명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도입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변 중동 국가들이 줄줄이 미국 무기를 버리고 한국산으로 갈아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절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계약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펜타곤과 국무부 내에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인맥을 총동원해 더럽고 비열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의 방공 체계가 완전히 쓰레기라는 것을 증명할 기술평가 보고서를 조작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공정한 평가 따위는 애초에 제 안중에 없었죠. 저는 처음부터 한국을 짓밟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펜타곤의 기술자들을 압박해 악의적인 거짓말을 서류에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가며 조작해낸 허위 불합격 보고서의 핵심 사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실전 검증 부재. 한국 무기는 단 한 번도 진짜 전쟁에서 적의 미사일을 격추해 본 적 없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논리였죠. 둘째, 극한 환경 미검증. 사계절이 뚜렷한 온화한 한국에서나 작동할 뿐 살인적인 모래 폭풍이 부는 중동에서는 고철 덩어리가 될 거라 우겼습니다. 셋째, 사막 기후에서의 내구성 미달.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는 전자장비가 버티지 못하고 다 타버릴 것이라는 악의적인 억측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치명적인 거짓말을 아주 정교한 과학적 데이터인 양교묘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맨 앞장에 펜타곤과 국무부의 공식 직인을 붉게 찍어 넣었죠.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이 완벽한 사형 선고장이 될 거라 확신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보고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저는 1등석 비행기에 몸을 싣고 곧장 아부다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고위급 장성들이 모인 얼음장처럼 차가운 회의실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그 조작된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한 결과입니다. 한국산 방공 체계는 여러분의 하늘을 지키기에 완전히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건 방패가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단호하고 고압적인 통보에 아랍에미리트 장성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한국 기술의 놀라운 퍼포먼스를 눈으로 확인한 상태였기에 서류 한 장만으로는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 보고서의 세부 데이터를 의심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미리 준비해둔 가장 강력하고 더러운 카드를 마저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동맹국을 향한 깡패 같은 협박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굳이 한국산 무기를 고집하시겠다면 우리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와의 안보 동맹 수준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부품 공급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전면 중단될 것이며 미군의 정보 자산 공유도 끊길 것입니다. 한국의 그 알량한 무기 하나 사려다가 미국의 보호막 전체를 걷어차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은 외교의 탈을 쓴 명백하고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힘으로 동맹국의 목줄을 틀어쥐고 흔든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제가 원한 대로 철저한 저의 승리였습니다. 압도적인 미국의 압박과 보복의 공포 앞에서 아랍에미리트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한국과 끈질기게 진행해 오던 수조원 규모의 초대형 방공 체계 계약은 그날 오후 단 한순간에 전면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통보를 아부다비의 호텔에서 전해 듣던 순간 저는 입에 머금고 있던 위스키를 만족스럽게 삼키며 창밖의 사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국 따위가 감히 우리 미국의 밥그릇을 넘봐? 주제를 모르는 놈들은 이렇게 밟아줘야 정신을 차리지. 380억 달러가 넘는 중동의 거대한 방산 시장은 다시 한번 제 손에 의해 미국의 독점 영역으로 안전하게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기억 속에 유독 기분 나쁘고 섬뜩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부다비 사막 한가운데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테스트를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한국의 기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억울하고 일방적인 상황을 당하면 멱살을 잡고 따지거나 억울하다며 언론에 호소하거나 최소한 분노에 찬 성명서라도 내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한국기술총괄 책임자는 저를 향해 원망 섞인 고함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항의도 없었죠. 그저 굳게 담은 입술로 자신들이 피땀 흘려 가져온 장비들을 소리 없이 아주 정돈된 동작으로 분해하고 포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묵묵히 짐을 꾸렸고 아무 말 없이 아부다비를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호텔 로비에서 멀리서 지켜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역시 한국은 별 수 없군. 미국이 윽박지르니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는 꼴이라니. 저는 그들의 그 고유한 침묵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체념한 증거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그 침묵이 체념이 아니라 뼈를 깎는 오기로 뭉친 무서운 결기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날조에 던져준 그 비열한 불합격 보고서가 그들의 심장에 기름을 붓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패를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오답 노트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워싱턴으로 화려하게 금이 환영했고 펜타곤의 동료들은 저를 영웅 대접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제 경력은 최고조에 달했고 제 앞길에는 오직 찬란한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이 거만하고 부도덕한 모래성이 머지않아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이 쏘아올린 기적의 불기둥 앞에서 형체도 없이 녹아내릴 거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오만의 극치에 달해 있던 그 밤, 파멸의 시계는 이미 저를 향해 똑딱거리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화려하게 돌아간 저는 그야말로 펜타곤과 국무부를 아우르는 최고의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사이의 수조 원대 방산 계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금 우리 미국의 비싼 무기들을 밀어넣었으니 방산업계 로비스트들은 제게 앞다투어 최고급 샴페인을 보내왔었죠. 주말마다 열리는 워싱턴의 고급 사교 파티에서 저는 늘 가장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비싼 쿠바산 시가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최고급 꼬냑을 흔들며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한국을 제가 어떻게 서류 한 장으로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는지 무용담처럼 늘어놓고는 했었죠. 한국 놈들이 모래바람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장비를 조립해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지. 이 고철 덩어리들은 중동 사막에서 며칠이나 버티겠냐고 말이야. 아무 소리도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꼴이라니 아주 볼만했어. 제가 이렇게 떠들어대면 펜타곤의 고위 장성들과 방산업체 임원들은 배를 잡고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텔레비전이나 자동차는 좀 잘 만들지 몰라도 감히 우리 미국의 독점 무대인 첨단 무기 시장, 그것도 이 거대한 중동 사막에는 절대 발을 들릴 수 없는 하수들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조작한 그 비열한 허위 불합격 보고서 한 장이 오히려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르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적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오만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26년 3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추가 부품, 공급 및 천문학적인 유지 보수 계약을 매듭짓기 위해 다시 아부다비를 찾았었죠. 아부다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7성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도시의 야경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27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저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가 오직 제가 팔아넘긴 미국제 무기의 보호막 아래에서만 숨을 쉴 수 있다는 그 지독한 우월감. 저는 그 뽕에 취해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 정확히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확신과 오만을 뿌리째 뽑아버릴 지옥의 아가리가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하던 펜트하우스 전체를 찢어발길 듯한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던 미 중부 사령부 직통 암호화 통신기에 시뻘건 불빛이 전멸했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신기를 집어든 제 귀에 꽂힌 미군 사령관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 위풍당당하던 제국의 군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경악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짐승의 헐떡임 같은 목소리였죠. 클레멘스 총괄님, 당장 지하 벙커로 대피하십시오. 적대 세력의 대규모 기습입니다.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이 세상에 무려 150발입니다. 150. 발의 미사일이 지금 아부다비 도심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타격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93분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150발이라니요. 중동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야말로 한 국가의 수도를 지도상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시민들을 몰살시키겠다는 작정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미친 짓이었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코트만 대충 걸쳐 입고 미친 사람처럼 호텔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미 아부다비 시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하늘을 찢는 듯한 공습경보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고 영문도 모른 채 맨발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비명과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새벽의 어둠을 끔찍한 공포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군사 호위 차량에 올라타 미친 듯한 속도로 중앙방공사령부 비밀 벙커로 향하는 내내 저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면서도 속으로는 애써 제 자신을 세뇌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우리에겐 세계 최강의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이 있잖아. 150발이 아니라 200발이 날아와도 미군 시스템이 다 막아낼 수 있을 거야. 내가 32년 동안 전 세계의 최고라고 장담하며 팔아온 그 무기잖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지하 벙커의 두꺼운 철문을 열고 상황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실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마지막 알량한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축구장 반만 한 거대한 메인 레이더 스크린에는 피를 연상케 하는 붉은 점. 150개가 거대한 떼를 지어 아부다비 상공을 향해 시시각각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사신들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 소름 끼치는 화면 앞에서 벙커 안에 미군 장교들과 아랍에미리트 군 관계자들은 너클 잃은 채 돌부처처럼 굳어 있었죠. 패트리어트 방공망, 현재 요격 준비 상태 당장 보고해. 미군 사령관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메인 운용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못한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절망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저는 제 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령관님,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동시 추적 한계치를 초과해버렸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동시에 쫓아가서 격추할 수 있는 최대 목표물은 고작 72개뿐입니다. 나머지 78발의 미사일은 아예 레이더로 쫓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맙소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우주 최강의 무기라고 한국 같은 나라의 장난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토록 거드름을 피웠던 그 수조 원짜리 시스템이 정작 270만 명의 목숨이 날아가게 생긴 진짜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절반의 적도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150발 중 고작 72발. 그렇다면 나머지 78발의 미사일은 단 한 번의 저항도 받지 않고 아부다비 도심 한복판에 그대로 꽂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78발의 미사일이 떨어질 곳은 텅 빈 사막이나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평범한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아픈 환자들이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거대한 종합병원,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학교였습니다. 아부다비의 일반 시민 270만 명이 단 한 줌의 방패도 없이 죽음의 불벼락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참혹한 현실이 1초 단위로 목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실은 그야말로 지옥불에 떨어진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장성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절규했고 미군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워싱턴 펜타곤 본부로부터 미 중부 사령부로 1급 긴급 작전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통신 스피커를 통해 벙커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진 펜타곤. 수뇌부의 목소리는 제 귀를 의심할 만큼 차갑고 또 잔인했었죠. 중부 사령부에 하달한다. 현재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한정된 요격 자산을 모두 재배치하라. 최우선 방어 목표는 미군 주둔 기지와 미국 대사관, 그리고 미국인 거주 구역이다. 아랍에미리트 시민 구역에 대한 방어는 현 시간부로 공식 포기한다. 반복한다. 자국민과 미군 자산 보호가 최우선이다. 현지 시민 구역 방어를 즉각 포기하라. 저는 그 명령을 듣는 순간 커다란 둔기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당장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을 시민구역으로 돌리란 말입니다. 우리 국민 270만 명이 다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이 피눈물을 흘리며 미군 장교의 멱살을 잡고 짐승처럼 절규했지만 미군들은 굳은 표정으로 철저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맹국의 피 같은 오일머니를 수십조 원이나 뜯어내어 무기를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우리가 너희를 완벽하게 지켜주겠다며 그토록 떵떵거리던 미국의 진짜 민낯이 이토록 비열하고 추악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돈이 될 때는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굽실거리다가 정작 목숨이 걸린 순간에는 동맹국의 수백만 국민을 불타는 사막 한가운데 생고기처럼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충성해온 위대한 제국 미국의 진짜 썩어빠진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저는 벙커 한 구석에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처참한 심정으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아랍에미리트 국방 관계자들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미군의 그 더러운 배신 앞에 분노로 길길이 날뛰고 멱살잡이를 할 줄 알았던 그들의 눈에는 경악이나 절망보다 훨씬 더 깊고 서늘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의 침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럴 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수십 년간 맹신해온 미국이라는 거대한 환상이 깨지는 것을 아주 차갑게 받아들이는 무서운 눈빛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한가운데 서 있던 아랍에미리트 국방 차관이 저벅저벅 걸어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핏기가 가신 서늘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리만치 단단한 확신과 힘이 실려 있었죠. 클레멘스 총괄. 당신은 지금 당장 저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그의 강압적인 눈빛에 압도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군용 지프에 구겨 타듯 올랐습니다. 도대체 78발의 미사일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기 직전인 이 미친 지옥통 속에서 안전한 지하 벙커를 벗어나 어디로 가자는 건지 미칠 노릇이었죠. 지프차는 굉음을 내며 아부다비 도심을 벗어나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사막 한가운데로 미친 듯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펜타곤의 어떤 1급 군사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미지의 좌표를 향해 20분 넘게 모래바람을 뚫고 내달리던 차가 마침내 멈춰 선 곳은 거대한 모래. 구릉 사이로 교묘하게 위장된 엄청난 규모의 지하 경납고 앞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중동의 모든 군사시설과 모래알 개수까지 제 손바닥 보듯 꿰고 있다고 자부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아부다비 외곽에 이런 거대한 군사시설이 숨겨져 있었다니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 CIA의 그 치밀한 정보망과 인공위성, 감시망조차 완벽하게 속여 넘긴 이 거대한 비밀기지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저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국방 차관의 뒤를 따라 경납고의 육중한 강철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쏟아져 나온 눈부신 불빛에 적응하기도 전 제 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심장을 통째로 먹게 만들 정도로 아니 제 32년 인생 전체를 부정당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지하돔 형태의 기지 내부에는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첨단 위상 배열 레이더와 수십 기의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들이 완벽한 전투 대형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기계음과 함께 모든 시스템이 100% 가동되고 있었고
그 압도적인 장비의 외관은 분명 미군의 패트리어트 따위가 아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기절할 만큼 놀라게 만든 건 그 수많은 모니터와 통제 콘솔 앞을 분주하게 그러나 한치의 당황함이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뒤로 몇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등에 소름이 쫙 돋으며 온몸에 털이 쭉 뼈서는 기분이었죠. 방탄조끼를 단단히 챙겨 입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레이더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은 분명 흑인도 백인도 아랍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2년 전 제가 날조한 거짓 불합격 보고서 한 장에 억울하게 쫓겨나면서도 아무런 변명도 멱살잡이도 없이 묵묵히 짐을 싸서 아부다비를 떠났던 사람들. 그들이 흘렸을 피눈물을 보며 제가 호텔 로비에서 낄낄거리고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들. 예,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기술진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 완벽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미국 정보국과 국무부의 삼엄한 감시망을 완전히 따돌리고 그 깐깐한 아랍에미리트의 사막 한가운데에 이토록 거대한 한국산 방공기지를 통째로 지어놓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제가 아부다비 공항에서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축배를 들고 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아니, 제가 조작한 그 쓰레기 같은 보고서를 던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눈을 속인 채 한국과 비밀 직계약을 맺고 이 거대한 기적의 방패를 묵묵히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미사일이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15분. 세계 최강 미군의 패트리어트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해버린 78발, 아니 미사일 150발 전체가 지금 이 순간 오롯이 저 한국인들의 굳은 살 박인 손끝에 제가 그토록 벌레 보듯 무시하고 조롱했던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저는 그저 턱을 벌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앙 관제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격추. 알고리즘 지시를 내리던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제 더러운 협박 앞에서 묵묵히 장비를 챙기던 바로 그 한국의 기술 총괄 책임자였죠. 그가 저를 향해 다가오며 지었던 그 서늘하고도 태산같이 든든한 미소를 저는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제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을 때 저는 그 강렬한 위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제가 오만방자하게 집어던진 그 가짜 불합격 보고서 앞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던 그 사람. 당장 제 멱살을 틀어쥐고 분노의 주먹을 날려도 시원찮을 그가 오히려 덤덤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제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클레멘스 총괄님, 아부다비에서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부터 드려야겠군요. 2년 전 그날 총괄님께서 손수 작성해 주신 그 불합격 보고서 덕분에 저희는 더 완벽하고 빈틈없는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간 저는 둔탁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감사라니요? 제가 한국을 짓밟기 위해 억지로 날조해낸 그 악의적인 맹독을 이 사람들은 오히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보약으로 삼아 꿀꺽 삼켜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32년 평생을 남을 짓밟고 깎아내리며 속물처럼 살아온 제 좁아터진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태산 같은 대인배의 품격이었죠. 그는 얼어붙은 저를 지나쳐 곧바로 거대한 관제 화면을 가리키며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꾸며냈던 3가지의 치명적인 가짜 약점, 그것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무적 방패를 만들어내는 1등 공신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총괄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하셨던 실전 검증 부재,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협력해 이 비밀 사막 기지에서 무려 127번의 실제 미사일 실사격 요격 훈련을 거쳤습니다. 단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진짜 탄도 미사일을 127번 쏘아 올렸고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127번 모두 공중에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지적하셨던 모래 폭풍과 폭염 속 내구성 문제, 이 또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저희 기술진은 섭씨 54도를 훌쩍 넘는 지옥 같은 사막의 한낮 폭염 속에서 장장 72시간 동안 단 1초도 레이더와 시스템을 끄지 않고 극한의 테스트를 버텨냈습니다. 미세한 모래바람 한 알조차 기판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모든 핵심 전자 부품에 특수 나노 방진 코팅을 겹겹이 입혔고 세계 그 어떤 무기 체계에도 없는 사막 기후 맞춤형 특수 냉각 시스템을 한국의 독자 기술로 완벽하게 개발해낸 것이죠. 그의 또렷한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제 밥그릇을 지키려고 비열하게 꾸며낸 거짓말들을 이 무서운 한국인들은 피와 땀 그리고 미련할 정도의 우직함으로 모조리 진짜 압도적인 스펙으로 탈바꿈시켜버렸던 겁니다. 저는 한국을 무덤으로 밀어넣었다고 낄낄거렸지만 그들은 제 아기를 걸음 삼아 사막 한가운데서 기적의 꽃을 피워낸 것이었죠. 제 알량한 권력과 거짓말이 이들의 집념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초라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타격 10분 전 적탄도 및 순항 미사일 150발 최종 방어선 진입합니다. 관제 요원의 피를 토하는 듯한 다급한 외침과 함께 지하경 납고 전체의 공기가 터질 듯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미군이 자랑하던 패트리어트가 고작 72발 앞에서 과부하가 걸려 완전히 뻗어버렸던 아부다비 시민. 27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바로 그 절망적인 150발의 붉은 점들. 그런데 세상에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십시오. 한국이 만든 거대한 최첨단 위상 배열 레이더 화면에는 그 150발의 붉은 점들이 단 하나의 누락도 단 1초의 끊김도 없이 너무나 선명하게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150개의 고속 비행 표적을 동시에 그것도 완벽하게 계산해내는 이 압도적인 정보 처리 능력. 제가 32년간 전 세계를 돌며 우주 최고라고 맹신했던 미군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이 한국의 레이더 앞에서는 이미 구석기 시대의 고물. 라디오처럼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전 방공망, 자동 교전 모드 최종 확인, 요격탄 순차 발사. 한국 총괄 책임자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납고 칠흑 같은 사막의 모래 언덕이 쩍쩍 갈라지며 위장막이 거치더니 16기의 거대한 수직 발사대가 일제히 웅장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지축을 뒤흔들며 고막을 찢는 엄청난 굉음이 터졌습니다. 수십 발의 한국형 요격 미사일이 시뻘건 불기둥을 뿜어내며 밤하늘로 맹렬하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수십 마리의 성난. 용들이 적을 찢어발기기 위해 하늘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죠. 더욱 저를 경악스럽게 만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발사 속도였습니다. 수동장전 시스템 때문에 한 번 쏘고 나면 다음 미사일을 밀어넣느라 수십 초의 끔찍한 공백을 멍청하게 허비해야 하는 우리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달리 한국의 방공 체계는 초고속 자동 재장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1초에 한 발씩 그야말로 우박을 쏟아내듯 쉴 새 없이 밤하늘로 요격탄을 올려보내는데 그 무시무시한 화력 앞에 저는 숨이 턱 막혀 주저앉을 지경이었습니다. 관제 화면 속에서 적의 붉은 점과 한국의 푸른 점이 교차할 때마다 아부다비 상공에는 대나처럼 환한 섬광이 연이어 터져나갔습니다. 밤하늘을 찢는 폭발음이 벙커 안까지 진동을 일으켰죠. 교활한정 미사일 일부가 요격을 피하려고 미친 듯이 뱀처럼 지그재그로 꺾으며 급강하 회피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멍청한 미군 레이더라면 진작에 궤적을 놓치고 넋을 잃었을 테지만 한국의 미사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냥개처럼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적의 급강하 궤적을 자동으로 꺾어 따라가더니 공중에서 완벽하게 박살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0발, 70발, 30발. 모니터 속에서 아부다비를 향해 달려들던 죽음의 붉은 점들이 가을 낙엽처럼 우수수 지워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부다비 도심 상공에 진입하려던 마지막 150번째 미사일이 거대한 불꽃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소멸하는 순간 중앙 관제 화면 하단에 너무나도 선명한 녹색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잔여 위협 0.
전탄 요격. 150발 중 단 한 발의 오차도 단 한 발의 누락도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100% 명중이었습니다. 미군이 자국민만 살리겠다며 비정하게 포기해버렸던 270만 명의 아부다비. 시민들이 곤히 잠든 그들의 숨결과 아이들의 생명이 오직 대한민국 기술진의 피땀 어린 손끝에서 완벽하게 구원받는 기적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제 가슴을 치며 저를 미치게 만든 건 그 다음 벌어진 광경이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세계 방산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 놓고도 관제실의 한국 기술진 중 그 누구 하나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거나 얼싸안고 환호하며 촌스럽게 으스대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무서우리만치 차분하고 굳건한 얼굴로 시스템의 잔여열을 체크하고 다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270만 명의 목숨을 구하고 콧대 높은 미국의 뺨을 보기 좋게 후려쳐 놓고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생명을 지켰을 뿐이라는 듯한 저 고요하고 묵직한 절제. 강자의 진짜 여유란 이런 것이구나. 진정한 국격이란 바로 저런 사람들의 등짝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뼈저린 수치심과 경외감에 압도되어 바닥에 질펀하게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어에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중부 사령부 상황실과 연결된 한 라인에서 찢어질 듯한 다급한 무전이 벙커를 다시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죠. 긴급 상황.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가 아직 건재하다. 2차, 3차 추가 미사일 공격 징후가 포착되었다. 방어만으로는 끝이 안 난다. 기지 좌표는 아부다비 국경. 넘어 280km 지점이다. 당장 타격해. 하지만 그 무전을 받은 미군 벙커에서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왜냐고요? 미군이 세계 최고라 자랑하며 중동에 비싸게 팔아먹은 정밀 타격 반경 무기 하이마스의 최대 사거리는 고작 80km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려면 모래사막을 가로질러 200km를 밖으로 더 기어 나가야 하는데 그랬다간 이동 중에 적의 표적이 되어 벌집이 될 게 뻔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한다던 위대한 미군이 정작 목숨이 오가는 실전에서는 팔이 너무 짧아서 적을 빤히 쳐다보며 반격 버튼 한 번 못 누르는 우스꽝스러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미군 장교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레이더를 주시하고 있던 한국 총괄 책임자가 옆에 서 있던 아랍에미리트 국방 차관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관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미국은 끝났다. 지금부터 K방산 플랜 B를 가동한다. 천모 시스템 즉각 타격 준비. 천모.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완벽한 방패인 방공 시스템도 모자라 공격을 쏟아붓는 창인 타격 체계까지 한국산을 비밀리에 들여왔단 말입니까? 경납고 깊은 안쪽 거대한 위장 장막이 좌우로 스르륵 거치며 뿜어져 나오는 먼지구름 사이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그 웅장하고 살벌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던 맹수처럼 수십 개의 거대한 발사관이 서서히 각도를 높여 하늘을 향해 치켜들려졌습니다. 한국형 천무 다연장 로켓, 사거리 300km 설정 완료. 적 발사 기지 및 탄약고. 좌표 장입 완료. 오차율 제로. 전탄 발사.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사막의 땅바닥이 통째로 꺼지는 듯한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천무의 발사대에서 거대한 시뻘건 불기둥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며 수십 발의 엄청난 타격 로켓들이 밤하늘을 일제히 갈라버렸습니다. 미군의 알량한 하이마스가 팔이 짧아 쩔쩔매며 벌벌 떨고 있을 때 한국의 천무는 진지 이동이라는 번거로움 따위는 코웃음 치듯 무시해버리고 안전한 벙커. 바로 그 자리에서 300km 밖의 적 심장부를 향해 무자비한 불벼락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군사 위성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벙커 모니터에 전송되는 적 기지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멸망, 초토화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천무가 뿜어낸 로켓들은
280km라는 아득한 거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아가 적의 미사일 발사대와 거대한 지하 탄약고의 정중앙을 정확하게 때려 부수었습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폭발과 함께 화면을 뚫고 나올 듯 솟구치는 거대한 버섯구름과 함께 적의 심장부가 문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광경을 보며 저는 넋이 나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사일 150발을 막아내는 방패도 세계 최고, 300km 밖의 적을 정확히 찢어발기는 창도 세계 최고. 제가 32년 동안 철통같이 지켜왔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맹신했던 미국 무기 만능주의라는 썩어빠진 신앙이 사막의 밤하늘을 찬란하게 수놓은 대한민국의 그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한 줌의 가루처럼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콧대 높게 자랑하던 무기들은 이 완벽한 K방산 앞에서 어린아이들의 시시한 장난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자국민만 챙기겠다며 동맹의 270만 목숨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비열한 미국과 온갖 조작과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피땀 어린 기술력을 갈고 닦아 그 270만 명을 완벽하게 구원해낸 위대한 대한민국. 이토록 소름 돋도록 극명한 대비 앞에서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쥔 중동의 권력자들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과연 누구의 손을 잡게 될까요? 제가 한국을 죽이겠다고 깊게 파놓았던 오만의 함정은 마침내 제 숨통을 끊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끔찍한 올가미가 되어 제 목을 단단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의 사막 위로 붉은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150발의 죽음의 비가 쏟아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끔찍한 지옥불에서 270만 명의 목숨이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아부다비의 시민들은 꿈에도 모른 채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학교 갈 가방을 메고 시장 상인들은 활기차게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나도록 평범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지난밤 사막 한가운데서 피땀을 흘린 대한민국 방산 기술진들의 묵묵한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거룩한 아침, 벙커 한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제게 워싱턴 국무부 수뇌부로부터 한 통의 긴급 암호 통신이 걸려왔습니다. 270만 명의 생명을 살려낸 이 기적 같은 소식에 대한 축하나 감사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펜타곤 수뇌부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제 영혼의 밑바닥까지 구역질이 나게 만드는 추악한 명령이었습니다. 클레멘스 총괄, 잘 들어. 어젯밤 아부다비에서 한국 방공망이 150발을 다 막아내고 천무로 적 기지를 날려버렸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1급 기밀로 묻어버려. 이 사실이 중동 왕실들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 미국의 380억 달러짜리 방산 시장 점유율은 그날로 끝장이야. 미군이 패트리어트로 요격에 성공했다고 언론에 거짓 브리핑을 준비해. 목숨 걸고 한국 놈들 입단속시키고 기사 한 줄 못 나가게 철저히 밟아버리란 말이야. 저는 수화기를 쥔 채 덜덜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270만 명의 목숨이 눈앞에서 날아갈 뻔한 상황에서 자기들 자국민만 살리겠다고 도망쳤던 비열한 놈들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수십조 원의 무기 팔아먹을 시장을 뺏길까봐 생명의 은인인 한국의 공적을 도둑질하고 가로채라니요.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충성해온 위대한 제국 미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먼저고 진실보다 권력이 먼저인 그 썩어빠진 악취에 저는 숨이 막혀 헛구역질을 할 뻔했습니다. 저는 멍한 정신으로 벙커를 나와 밤새 시스템을 점검하느라 눈이 붉게 충혈된 한국의 총괄 책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워싱턴의 지시를 조심스럽게 전했었죠. 미국이 당신들의 공적을 전부 은폐하고 가로채려 합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당신들이 270만 명을 살렸잖아요. 그러자 그는 마시던 생수병을 내려놓으며 저를 향해 아주 고요하고 깊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클레멘스 총괄님, 저희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 뜨거운 사막에 와서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밤낮 없이 미사일을 쏘고 레이더를 고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영웅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죠.
저희는 그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패를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굳이 저희 입으로 떠들고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순간 저는 쇠망치로 머리를 쾅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2년 동안 얄팍한 거짓말과 협박으로 남을 짓밟고 올라서며 훈장과 돈에 목을 매던 제 인생이 저 묵묵하고 단단한 한국인의 품격 앞에서 그야말로 한 줌의 먼지처럼 초라하게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해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낸 장인의 여유만이 그들의 굳은 살 박인 손끝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진실이라는 것은 아무리 거대한 권력으로 짓누르고 입을 틀어막아도 기어코 모래를 뚫고 솟아오르는 법이었습니다. 미국이 진실을 묻어버리려 발악을 하던 바로 그날 오후 아랍에미리트 국방차관이 미군 사령부 상황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고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는 미군 장교들과 제 얼굴을 번갈아 노려보며 중동 방산,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벼락 같은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위기의 순간에 270만 시민의 목숨을 쓰레기통에 내버린 미국과의 모든 안보 협력을 전면 재검토한다. 너희들의 그 고철 덩어리 패트리어트는 당장 우리 땅에서 빼서 꺼져버려라. 우리는 어젯밤 피땀으로 우리 국민을 지켜낸 대한민국과 최우선 전략적 방산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에 주었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에너지 우선 공급권 역시 전부 한국으로 넘긴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을 발밑에 두고 오일머니를 뜯어내던 미국의 목줄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거대한 철퇴였죠. 그리고 이 소문은 모래폭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중동 전역의 왕실과 군 수뇌부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발칵 뒤집힌 곳은 중동의 최대 큰손,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은 미국으로부터 수십조 원 규모의 차세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부다비의 밤하늘에서 미군의 패트리어트가 처참하게 고장을 일으키고 도망쳤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의 눈을 속이고 들어온 한국의 방공망이 150발의 미사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갈아버리고 천무로 적의 심장부까지 찢어발겼다는 그 경악스러운 소식을 듣고는 당장 미국 대사를 불러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미국 놈들이 우리를 속였다. 동맹을 버리고 도망치는 겁쟁이들의 무기는 필요 없다. 당장 한국 정부에 연락해. 아부다비를 살려낸 그 완벽한 한국제 방공망 시스템을 사우디 전역에 도배해 버려라. 20조 원이든 30조 원이든 달라는 대로 다 줘. 사우디아라비아의 20조 원짜리 메가톤급 계약을 필두로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까지 줄줄이 백기를 들고 한국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제발 K방산을 팔아달라며 중동의 석유 재벌들이 한국 기술진 앞에 앞다투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펜타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380억 달러, 무려 50조 원에 달하는 중동의 방산 시장이 단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품으로 통째로 굴러떨어진 것이죠. 미국이 한국을 짓밟으려 파놓은 그 악의적인 무덤이 거꾸로 미국 자신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조작된 거짓말로 한국을 내쫓으려 했던 저의 알량한 권력은 도리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을 뻥 차버리고 한국의 무릎을 꿇게 만든 가장 완벽한 1등 공신이 된 것이죠. 인과응보. 하늘에 그물이 성겨 보여도 결코 악을 놓치는 법이 없다는 그 무서운 진리를 저는 사막 한가운데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으로 초라하게 돌아온 저는 수십 년간 앉아있던 크고 화려한 제 집무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한국을 죽이기 위해 꾸며냈던 허위 보고서들과 협박 서한들이 쓰레기처럼 널려 있었죠. 저는 말없이 파쇄기를 켜고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갈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겨나가는 소리와 함께 32년간 오만과 편견으로 뭉쳐있던 제 추악한 인생도 함께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파쇄기에 밀어넣은 뒤 저는 상원 외교위원회 사무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무부와 펜타곤이 한국을 상대로 저지른 더러운 방해 공작의 전모를 모두 양심선언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는 발칵 뒤집혔지만 제 마음속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사직서를 내고 모든 연금과 권력을 포기한 채 국무부 건물을 걸어 나왔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옳은 일을 했다는 홀가분함이 제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 가지 위대한 진실만은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콧대 높은 펜타곤의 오만함도 강대국의 비열한 돈다발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작과 핍박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아 생명을 지켜낸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숭고한 땀방울, 그리고 꺾이지 않는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모래바람 부는 사막에서 또 누군가의 밤하늘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대한민국의 기술진들, 그 위대한 K방산의 영웅들에게 평생 그들을 짓밟는데 인생을 낭비했던 늙은 미국 관료가 온 마음을 다해 뜨거운 존경과 사죄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150발의 미사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사막의 방패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삶 역시 수많은 비바람과 시련 속에서 단단하게 다져진 기적 같은 방패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때론 세상이 가혹하게 등을 돌려도 당신들께서는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만방자했던 미국을 굴복시키고 세계 최고로 우뚝 선 한국 방산의 저 무서운 끈기와 책임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 수십 년간 굶주림과 서름을 견디며 땀방울 하나, 피 한 방울로 이 땅을 갈고 닦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그 단단한 핏줄에서 고스란히 물려받은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텨오신 세월, 조용히 감당해 오신 희생과 사랑 덕분에 지금의 빛나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거짓은 결코 진실과 땀방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의 주름진 두 손이 이미 증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통쾌함과 함께 뭉클한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이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을 향한 따뜻한 응원,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를 향한 격려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기적이며 존경받아 마땅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당신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방패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벅차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